10번 판례는 공판 절차와 관련된 판례이네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시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90% 이상으로 높은 판례이니까 해당 수험생 분들은 당연히 신경 써서 봐야 될 판례입니다. 자, 10번 판례 보겠습니다. 10번 판례는 공판 절차와 관련된 판례이네요. 따라서 공판 절차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고 시간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될 그런 판례입니다. 그리고 자, 공판 절차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시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90% 이상으로 높은 판례이니까 해당 수험생 분들은 당연히 신경 써서 봐야 될 판례입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 하자가 치유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판결요지 첫 번째 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벌써 헌법을 들이민 것 보니까 딱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사뿐히 절여밟고 가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적법 절차 원칙 이런 문구 너무 자주 받고 재판받을 권리 자주 보셨죠? 그 다음에 당연히 실체 심리는 비공개 아니 공개된 법정에서 하라 라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를 당사자 주의, 공판 중심주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당근 내용들입니다. 공소사실 인정은 법과 면전에 직접 조사한 증거만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참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눈으로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오면 됩니다.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정보, 어디선가 많이 봐왔던 그런 문구들입니다. 딱 그냥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증거를 재판 기초로 삼아야 하며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주의 내용이었죠.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채택한 것은 직접 원본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참 신선한 표현입니다. 신선하고 정확한 심정을 형성할 수 있고, 참 어디서 아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그런 표현들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심정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정보에 관한 직접적인 이런 기회를 부여해야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좋은 말, 실체적 진실, 공정한 재판 이런 걸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라고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진행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읽고 나서 보니까 암기해야 될 거 요 정도 밖에 안 떠오릅니다. 나머지들은 너무나 당연한 당근 지문들이라서 뭐 굳이 꼬아서 낸다든지 그런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마 실질적 대신 형식적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 내는 출제 교수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출제 교수님 찾아와서 이제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야말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훈화 말씀 들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죠? 졸립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졸립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서 넘겨셔도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100% 출제 깜들이죠. 복사 붙여넣기로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무시하고 넘어갈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졸립니다.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교장쌤, 아니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형사피고인의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지. 그러면 자, 헌법에 있는 원칙이고요. 따라서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가질 수 있는 유죄 예단, 요게 요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죠. 판사들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죄 예단, 이런 걸 차단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소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 나옵니다. 규칙에는 예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18조 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 외 시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일명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아메리칸주의가 아니라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이어서 보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미리 증거 보존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래 공판 기일 전에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정인신문 등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죠. 다 배웠던 복사 붙여넣기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래 공판 기일 전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수소법원이 해버리면 예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한테 이래 공판 기일 전 증거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예단 때문이죠. 예단을 차단하면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하죠. 이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표현을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갈겨 적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 수준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정의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정의신문 조서에 대한 서정조사 하는 것은 판례상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죠. 이제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그 피고인한테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약간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예외적인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켜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형소법은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를 원칙화시키지 마라. 원칙을 항상 준수하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공판 기일 전에 하는 것인데 이거는 위법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하는 이 행위들 많이 보시면 뭐 명확하게 하는 행위, 확인, 체부 결정, 순서 방법, 진행이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래요.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죠? 비실체죠, 비실체. 즉 실체 심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실체 심리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공판기일이 아니라 준비 절차에서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 정의신문과 같은 정보조사, 이게 뭐죠? 실체 심리 내용을 띠는 이런 정의신문 같은 정보조사 같은 경우는 준비 절차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야,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사수하라, 뭐 그런 내용이죠. 자, 네 번째 파트 보시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판례 내용과 뉘앙스가 살짝 다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형소법은 자, 정의신문 시일과 장소를 당연히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즉 공판기일 전, 후 이런 시기에 대한 제한 두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판기일 후에 정의신문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간 어떤 뉘앙스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 그렇게 강조하다가 이제 여기서 살짝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사 공판기일 전에 정의신문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하면, 그렇죠, 동의하면 무슨 치유, 하자 치유 시키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문구에서. 형소법 273조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법조문 그대로 뺏기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 기일 전, 자, 이런 거 자꾸 강조합니다. 피고인 또는 증인은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죠. 이제 동의하면 하자 치유시키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나 또 이제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대단합니다. 형사소송 기본원칙,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 개정 경위를 아울러 살펴보면 결국은 1회 공판 기일 전, 수소 부분이 공판 준비를 이유로 실체이죠. 실체 심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강조를 해야 되니까 실체 심리를 위하여 정의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이러한 위법은 맞습니다.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당연히 조서가 공판기일에 현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하죠. 공판기일 전 실체 심리를 한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니까 해당 증거는 당연히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설파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까먹으면 안 되죠. 이런 뉘앙스를.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법조인인 배심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원칙을 보여줘야죠. 교육을 시키려면. 예외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자,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공판 중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죠. 하기 위해서는 법관뿐만 아니라 배심원이 정의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당연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기일 외, 이거 위험하죠. 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배심원들은 직접 증거를 볼 수가 없죠. 대면하여 심정 형상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에 위반된다,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왠지 동의하면 하자 치유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파트에서 대법관님들이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느꼈던 그 뉘앙스 그대로가 이제 표현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 이걸 일명 전문 증거라고 하죠. 이런 전문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은
스스로 원본 증거 대신 이런 이제 전문 증거가 곧 대체물이죠. 이 대체물을 증거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점과 근데 왜 이런 점과 이런 점을 나타냈겠습니까? 동의하면 어떤 위법함이 하자치유된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탁 보석을 깔아두신 겁니다. 또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소송 경제는 소송 절차의 어떤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때 자주 쓰이는 요소들이죠. 이런 것도 왜 끄집어냈을까? 하자치유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석을 깔아둔 것입니다. 이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절차 진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죠. 하지만 그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자 이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 결국 뭐야? 동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문구죠. 이 동의적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또 명시했습니다. 왠지 한 번의 동의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말걸명이 2개나 처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한 핵심적인 증거조사 이거는 양보 못하지. 이 핵심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거는 공판정에서 증거조사해야 되죠.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핵심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런 2번의 동의가 있다면은 뭐 해주겠다, 하자치유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핵심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이런 경우라면 전에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런 원칙을 완전히 몰각시키는 거죠. 실질적 직지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또 그 내용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 추정받을 권리 이런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몰각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아니면은 하자치유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 형해와 침해, 형해, 동종유사 표현이죠. 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방어권, 실질적 불이익, 초래하는 사정 없는 이상 이런 경우 아니거나 이런 경우 아니라면 말이죠. 이렇게 2번씩이나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면은 공판기일 전의 다소 이루어진 이런 증거조사에 대해서 하자가 치유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서 한 90% 정도의 원칙 내용을 서술하고 한 10% 정도 그 원칙을 약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을 싹싹 간간히 집어넣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자, 사건 개요 및 법원 판단에서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그냥 상황 파악만 하는 그 키워드들만 체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은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배심원이 있으니까 이제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재판이었죠. 그런데 뭐 준비기일 종결했고, 당연히 이제 공판기일이 열려야 되는데, 공판기일에 원래 이제 정인신문이 예정된 그 공소인 정인이죠. 얘가 출석할 수 없게 됐대. 이제 부득이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공판 준비기일에 얘 있잖아. 얘를 불러다가 일단 정인신문하고 그 해당 조서를 나중에 공판기일에서 이렇게 증거조사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지를 했대요. 그래서 뭐 소송관계인들은 동의의 유사 표현이죠. 이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게 공판기일 열리고 이제 이해 공판기일에 이제 배심원들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아까 그 공판 준비기일에서 진행된 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해당 조서 증거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제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이거는 공판기일 외죠.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이게 이제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자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조사 결과에 자 이런 거 별 의견이 없다. 동의했다 이거죠. 또 2심 즉 원심에서도 별 의견이 없다. 별별이 다 나옵니다. 만약에 달 의견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이거 하자치유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 의견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별 의견이 없다. 이것도 별 의견이 없다. 별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자치유가 된다. 라는 소리죠. 투스타 아닙니까? 좋은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심 1회 공판기일 전 실체 심리 위하여 이렇게 정인신문 진행한 것은 이게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그렇죠. 이걸로 장난칠 수도 있어요. 이 자체는 위법이죠. 당연히.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제 투스타, 별풍선을 날렸죠. 동의. 그 다음에 원심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번에는 이제 별 대신 아무런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2번씩이나 동의 의사를 그것도 명시적으로 진술을 했으면 하자치유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도 결국은 하자치유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 정인이. 그런 것도 여러 봐주는, 즉 하자치유 시켜주는 고려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핵심, 이거는 이제 타협 못하는 거라고 했죠. 핵심 정의는 당연히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공판기일에 정인신문이 이렇게 진행되었대요. 이와 같은 정보조사가, 자, 이제 키워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재판 받을 권리, 무죄 추정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까? 아니죠. 또 형해화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방어권, 실질적 불이익 초래했습니까? 위와 같은 정의신문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정의신문적 증거조사 위법은 치유되었다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본 판례는 이렇게 단순한 위법 적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상 문제 보시죠. 공판 절차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109조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는 재판 전의 절차죠. 수사나 공소제기 절차는 재판 전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도 적용된다라는 표현도 틀렸고요.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 등 사건이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 절차는 위 재판 공개 원칙을 규정한 헌법 규정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죠.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헌법 109조 법원조직부 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 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막부 표현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위법으로 결론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죠. 에도 불구하고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 이거 위법적법. 당연히 위법. 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 건 맞죠.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인의 정언, 증거능력 없습니다. 근데 뭐야? 어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택도 없는 소리죠. 이런 결정은요.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은 이거는 무려 그냥 단순히 이런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즉 하단 위법이니까 설사 이런 보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죠. 3번 본 판례 내용이죠. 이미 내용 아니까 마무리 표현만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이러한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했죠. 치유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4번은 1심 무시 위법 원칙에 관한 판례죠.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의 제1심 법정진술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이런 경우라면 이제 무시해도 되죠.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제1심이 A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정황 고려했잖아. 공소사실 핵심 사항에 관한 A 진술의 신빙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사정들만으로 1심 정인 A 진술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죠.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여기 2심이죠. 이 싸가지, 이 원심, 즉 2심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1심 무시, 위법이 원칙입니다.